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옥탑방의 스페셜 두 번째. 그러니까요. 뭐 네. 극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은 또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극한 직업 가신 분이 많아요. 들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동맥 수술을 제일 잘하시는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 대동맥이면은 진짜 어려운 수술이야. 그래서 그 최고 권위자 한 분이 오시고 네. 또 한 분이 그 응급실에서 하루에 200여 명의 환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루에. 맙소사. 기본 평균이 200명이야. 아니 그러면 이런 데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오늘 오실 만한 게 아닌데도 그 특별히 시간을 내신 거예요? 근데 오셨다.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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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앉으실까요? 예. 송석원 그리고 남궁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여기. 너무 땡기면 다 치워져. 전신 갈비뼈도 몇 번씩 부러졌다가 붙은 자국도 있고 그게 사진이 아니면 뭘까? 작가인 제가 있고 의사인 제가 있는 거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그리고 대동맥 혈관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송석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응급실 담당하고 있는 의사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알죠. 근데 두 분이 서로도 초면이시라는. 오늘 처음 뵀어요.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경우는 처음 아니야? 그러네. 이런 경우 처음이야. 솔직히 말씀은 맞네.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도 TV에서만 뵙고. 어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분 제가 알기로는 의사면서도 예. 수필가. 그쵸? 네. 네, 작가님 아시네, 작가님. 작가님이시네. 또. 그럼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그 응급실에서 말하자면 로비를 하세요. 그래서 명함이 온 적 있어요, 저희 병원에. 로비는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뭔데요, 그게? 그 대동맥 그 환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즉각 수용할 테니까 좀 그 빨리 보내달라. 네, 이런 명함을 주기적으로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받아보고 어쨌든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저희는 너무 위급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약간 거친 과거든 이게. 거칠고 진짜 촌각을 다투는 어마어마한 과인데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카리스마도 있고. 눈빛이 막 그러실 날카롭게 것 막 같은 이렇게 쳐다볼 거 그런데 어. 얼굴은 세상 순딩하신 맞아요. 분이에요. 송성훈 선생님은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아닙니다. 아니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별명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별명? 별명 많았는데요. 네. 제가 송씨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송충이. 성충이. 송사리. 예, 송사리. 아 성신 성사리. 아실 거예요. 성사리. 그리고 뭐 대학교 들어와서는 스머프. 우리 스모커. 스머프. 잠깐만,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왜? 성훈이 언니랑 별명이 송삼이었고 똘똘 스모커였고 의찬이 있었어요. 혹시 의찬이 있었어요? 의찬이? 의찬이는 없었는데. 의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송은이 씨를 딱 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또. 맞아요. 아 진짜? 그리고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운명이다. 사실은 강남 프란스 병원의 명예 닥터예요. 뭔 소리야? 그건 뭐 하는 거였나 그러면? 제가 그 어린이 병동에 명예 닥터로서 좀 활동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 병원의 가운데서 제가 실제로 갖고 있고 그러시구나. 출입증도 갖고 있습니다. 저 드디어 운명을 만난 건가? 네. 이야, 결혼을 하셨죠? 그럼요. 죄송해요. 아니 저 동생이 요즘 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운명이 짱이죠. 확꺾이네, 확꺾여. 대화가 너무 뚜껑했어 지금. 그래도 뚜껑 넣어 너. 틀리지 말랬지, 언니가. 아니 근데 그 송성원 선생님이 옛날에 그 드라마 그 흉부외과 거기 엄기준 씨의 실제 모델이시잖아요. 아, 제가 밖에서는 이렇게 좀 웃고 실실 웃고 다니는데요. 병원에서는 저보고 다른 사람 같다고 얘기를 그러면 그 하세요. 엄기준 씨 그 눈빛이 나옵니까? 예, 수술실하고 제가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네. 좀 무섭다고 많이 합니다. 도저히 예상이 안 되거든. 지금은 세상 옷상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런 교수님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 엄청 무서워요. 이 수술방에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은 다 울어보는. 우와! 뒤에 다 울어. 이 환자 죽일 거야? 네, 죽일 정신 안 차리면? 정신 안 차려보다도 훨씬 무섭다. 그렇지. 죽일 건 아니지? 이렇게 진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물어봐요.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내가. 그러지 마. 이게 뭐야? 그 수술실의 표정과 그 카리스마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실래요? 아 예. 어떻게 달라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맥 수술을 하고 있는 흉부외과 송석원입니다. 안 된다. 세상 귀여우셔. 대동맥 파열이면은 사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심장에서 바로 가는 게 대동맥이잖아요. 제일 네. 큰. 거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동맥 질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 피를 짜주면 나가는 피가 대동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혈관이고 그게 이제 터지는 거를 우리가 파열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쪽에서 찢어지는 것을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열이 되면 이렇게 거기가 터져서 피가 다른 데로 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완전히 다 새는데 예. 우리가 복부대동맥이나 흉부대동맥이 늘어나 있다가 이거를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아, 늘어나 있으면 안 아파요? 전혀 증상이 느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터지네.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정상은 한 2cm 정도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5cm, 6cm, 7cm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되는데 그게 대동맥 파열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다들 위급해서 오겠는데요, 진짜. 그럼 이거는. 엄청 급하게 와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대동맥이 파열이 되면 음.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 처치를 하지 완전 않았을 때. 파열이 있고 네. 파열이 한 번 됐다가 살짝 이렇게 혈전으로 덮이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 파열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요. 병원 오기 전에. 아이, 그렇지. 근데 네. 파열이 됐는데 살짝 혈전으로 덮이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혈전은 그 빨리 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핏덩어리라고 하지 왜? 송 선생님, 이거 뭐 복부 같은 거 눌러서 혹시 뭐 안 좋다라는 걸 뭐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아, 복부대동맥은 이렇게 눌러서 알 수는 있거든요. 눌러서 알 수 복부대동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워가지고 배를 이렇게 배꼽 있는 데를 살짝 이렇게 한번 늘어났는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늘어난 것 무릎 이렇게 같아요. 한번 세워. 얘 늘어난 거야. 애가 늘어난 것 같아요. 안 늘어나면서. 세워서. 신인 때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애가. 대동맥이 그 허리 척추뼈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척추, 그거 많이 눌러야 되네. 많이 눌러야 되네. 쑥 눌러야 되네. 네. 더 눌러 보세요. 그래서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달이 어려운 거. 그 정도 눌러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도달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세요, 선생님이. 좀 힘이 있어야. 아니 이렇게 만지시는데 자꾸 방구가 올라오는 거야. 장 마사지가 되네. 어떤 것 같아요? 뭐, 안 만져졌어요? 네, 지금 전혀 만져지는 게 없고요. 그럼 경훈이 한번 경훈아, 해봐봐. 경훈아. 도달이 경훈이. 어때? 제일 건강하니까. 민경훈 씨는 금방 만질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무릎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쭉 만져보면 여기 만져져요. 만져줘요? 그게 그거예요? 뛰거든요. 그게 대동맥이래. 대동맥이에요? 만져봐도 돼요? 저기 방구 나올 것 같아. 그치? 아 잠깐만. 신기하다. 대동맥 좀 만져보죠. 어디? 어디 있어? 뛴다 이렇게. 진짜? 심줄이야? 이게? 이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뛴다, 이거 뛰네. 이게 대동맥이야. 대동맥이야. 너 있어. 대동맥이 있어. 야 심장처럼 뛰어. 야, 대동맥은 다 있어. 아 그렇지. 너는 이 정도면 안 부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 정상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부은 사람은 딱 만졌을 때 그걸 느껴져요? 그게 이제 부으면 이렇게 범위가 만져져요. 이렇게 커져 있는 거. 바로 피부에서 만져져요. 촉진이 가능하신가 그래서. 야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근데 대동맥 파열을 안 보이잖아. 그 외상이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완전히 파열돼가지고 정말 피가 뱃속으로 이제 복강내로 다 퍼지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돌덩이처럼 배가 단단해진다고 그러거든요. 피로 차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리고 피부 색깔도 이제 우리가 죽음의 빛이라고 하는 불합빛으로 예. 변하게 돼요. 아 그러면은 배가요? 예. 피부 색깔이. 말씀을 드리니까 파열된 상태로 도착을 해서 수술을 해도 사망할 확률이 20%였던 거를 그걸 3%로 낮추셨다고요? 우와! 제가 이제 대동맥 수술을 한 지가 이제 올해가 13년째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수술을 해도 돌아가시고 수술 전에도 돌아가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더 쌓이면서 저희 팀들을 꾸려가면서 그런 환자들을 점점 살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대동맥 사망률 이제 3%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의사가 되고 나서 점심을 드셔본 적이 없다. 점심을 먹은 적이 없다고요? 네, 중간에 수술이 항상 껴있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환자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중이 좀 여기 떨어져요. 우리 점심 먹으면 이게 노곤해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점심은 아예 안 먹습니다. 이상하다. 병원 가면 항상 점심 시간이 있던데. 그렇지. 근데 수술하시는 그거는 이제 그렇죠. 환자들 근데- 입장에서 점심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루에 몇 건 정도 그러면 수술하세요? 보통 저는 대동맥 수술 한 2-3건 정도 계속 하고 있고 매일이요, 매일. 매일. 예.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사람이 없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 파열 같은 경우는 예고가 된 게 아니잖아. 갑자기 새벽에도 오시고 그렇지. 환자가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콜이 와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딱 그거네. 그렇지. 그 어떤 자다가 전화 있을 받고 것 막 이런 같거든. 거.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러면은 뭐 병원 옆에서 병원주를 맴돌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병원 주변에 사세요? 예, 주변에 살기도 하고 네. 그 반경 몇 미터를 이렇게 몇 킬로미터를 떠나지는 잘 않고요. 그럼 만약에 쌤 같으면 지금 연락 오면 바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녹화하다가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지금 빨리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렇게 나가면 그럼 어떻게 근데 지금 해? 핸드폰 놓고 오지 않았어요, 저기? 제 거는 놓고 왔고요. 제가 이제 따로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요거는 이거 그냥 갖고 제가 오면 안 갖고 되는데. 있습니다. 아, 이게 응급폰이다. 응급폰이에요? 응급폰이. 그럼 이거 올리면 지금 바로 문제 풀어 무조건 나가셔야 가셔야 되는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래야죠. 생사가 더 걸려 오늘 있으니까. 보내드려야지. 예. 아, 그럼 선생님도 그러면 응급 상황이라는 게 말 예, 그대로 응급이잖아요. 그러시겠네. 목 자리 잡고 비우시면 안 계속 되는 과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막상 좋아서 서전은 그 병원을 떠나면 안 돼요. 서전은 그 수술할 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네. 저희는 근무하고 있으면은 정말 바쁘게 일을 하는데 네. 나가면 찾질 않아요. 호출하지 않아요. 아, 왜요? 거기 왜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은 번아웃이 와서 네. 이게 지속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룰입니다. 나간 사람 두지 하루에 않아요. 몇 분의 환자? 200분이요? 20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에? 네. 와.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이 와요? 일단은 워낙 다양한 환자들이 와요. 뭐 열나요,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요, 우울해요. 뭐 근데 가장 많은 환자분들은 복통이에요. 배 아프신 분들. 나도 맞아, 그래서 많이 거기는 갔었어. 응급실에 복통으로 많이 가. 배 아픈 분들이 많은데 배 아픈 게 사실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네. 꾀병부터 네. 그냥 안 아픈 정도부터 초응급까지 있어요. 대동맥 복부 대동맥 파열도 복통으로 와요. 이건 초응급. 복통이면 대단히 긴장을 해야 되고 또 이 손가락 베이고 다치고도 정말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그냥 손 베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절단 사고까지 있는데 이게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절단 사고가 나면은 그냥 얼음에 재워서 이렇게 들고 오세요. 근데 네. 어떻게 해야 이 사지가 크면은 아이고. 그 구급대원분들이 그 검은 봉지에 들고 오세요. 그야말로 검봉. 딱 보시고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검은 봉지를 들고 온다. 좀 큰 사고다. 그럼 큰 사고다 알겠네. 아, 팔 들어있구나. 오. 이렇게 다리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오. 실제로 이걸 꺼내는 게 사실은 아무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항상 제가 직접 꺼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얼음 재운 물 준비해 놓고 이렇게 팔 꺼내서 네.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절단되면 어떻게 들고 가요?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시고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검은 봉지를 들고 온다. 좀 큰 사고다. 그럼 큰 사고다 알겠네. 아, 팔 들어있구나. 이렇게 다리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오. 실제로 이걸 꺼내는 게 사실은 아무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항상 제가 직접 꺼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얼음 재운 물 준비해 놓고 이렇게 팔 꺼내서 네.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절단되면 어떻게 들고 가요?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에 재워서 들고 가는데 얼음에 넣어서 갖고 와야 네, 돼. 근데 얼음에 직접 닿으면은 세포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서 네. 꺼즈 같은 거에 한번 싸고 얼음에 재워서 누구는 막 우유에 담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우유는 치약, 치약. 치아는 치약. 그런 게또 치약은 빠지면 바로 우유. 우유가 가장 좋아요. 물이나 어떤 것보다도. 네. 근데 이런 조직은 우유가 아니라 그냥 얼음물.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응급실 장면이에요. 맞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 조폭들 무슨 뭐 일 있을 때 그런 것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되게 많아요. 있어요? 네, 되게 많고 정말 많이 맞아요 저희가. 네. 아니, 맞아요? 왜 때려요? 네, 때려요. 의료진들 폭행하는 거? 네, 왜, 의료진 왜요? 폭행이 정말 많아서 왜 때려요? 저는 한번 어디 그 형님들 일명 형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칼을 맞고 오셨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칼을 한 분이 맞고 오셨어요. 형님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노래방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칼이 들어갔으니까 치료해달라. 일단 둘러댄 거네. 네, 네. 칼이 갑자기 들어갔다고? 근데 다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빨리 깨매라. 빨리 깨면 우리 그냥 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돌아가셔요라고 했더니 네. 막 담배를 피러 나가시더니 갑자기 혈변을 쏟았고 기절했어요. 아, 그분도 같이 담배를 폈어요? 예, 환자도 같이 담배를 피다가 너희가 빨리 안 깨매서 기절을 한 거다. 갑자기 이제 와서? 예, 다 뛰어와서. 근데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죽을 정도가 됐으니까 저 중심 정맥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소독을 하고 중심 정맥관을 잡고 있는데 네. 너희가 말 안 들었다고 와서 이게 정권을 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실제로 폭행을 당했어요. 아, 지금 정맥권을 잡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손이 소독돼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옷을 찢어서 제 옷이 이렇게 상의가 다 탈의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그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잡고 계셨어요, 계속? 정말? 잡고 있었죠. 그걸 놓으면 안 돼요. 이 너무 굵은 바늘이 바로 혈관을 정맥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고맙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아니요. 전혀 그냥 없다. 전혀 그냥 아, 기억도 못 하시죠. 고의가 있는 거인지. 살려놨더니 이런. 그 최고로 심한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온 거 같지만 너무 심하다 이거는 뭐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까? 너무 그런 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뭘 얘기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충격 받았던 그러면 일단은 어떤 분이 그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화재 사건. 그래서 현장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머머. 현장에서 그 노동자분들이 그 산채로 그냥 불탄 거예요. 어머. 오 마이 갓. 그래서 3도 화상 99%인데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쭉 데려다 놓고 보면은 지옥이에요. 그냥 온 몸이 그 피부가 다 타서 바삭거려요. 이렇게 검대기 다 묻어나고. 근데 이거를 처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게 쏟아내서 이렇게 박박 닦고 그다음에 이게 미라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피부가 날아갔으니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막 부들부들 떠세요. 오히려 추위를 타는군요. 네, 추위가 너무 심해서 게다가 이게 탄내가 사람이 탄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옥이다 이게. 큰 충격이에요. 근데 남궁 선생님 얘기하는데 우리 그 성선생님 되게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겁이 많으세요? 계속 절레절레 하시면서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아, 진짜요? 같은 병원에 다르니까. 있는데 과가 다르니까 네. 저 응급실에서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걸 잘 모르거든요. 수술실에서 막 너무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데 혈액이 튀고 이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는 괜찮은데요. 제가 원래는 피부과도 생각이 잠깐 있었거든요. 네. 피부 참 좋으세요. 실습 돌 때 피부가 진짜 좋으셔. 피부가 진짜 좋으셔, 근데. 애기 피부야, 애기 피부. 근데 느낌은 피부과 선생님하고 또 어울리신가? 잘 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 실습 도는데 난 발톱을 물어보려고 이렇게 뽑는 장면을 제가 발톱이. 포착을 한 거예요, 피부과에. 네. 네. 근데 그걸 보고 못하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무슨 이렇게 겁이 많으셔 아니, 보통 축구하다 보면 발톱 많이 빠지거든요. 저는 그 발톱 뽑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손톱하고. 야, 흉부외과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수석 오고 하면은 산에 갔다가 이제 뭐 뱀에 물렸다든지 벌통 쏘여가지고 저희 진짜 많죠. 그런 사람들 많이 오죠. 뱀, 벌 진짜 많죠. 그 제가 듣기로 뱀 치료하는 약이 우리나라에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데 그거 진짜예요? 맞아요. 뭐 진짜예요. 하나밖에 없대. 살무사. 다른 종류의 뱀은 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그래서 개발이 말하자면 안 돼 있고 그냥 일반적 처치로 가능한데 살무사는 이 해독제가 있어요. 살무사 안티베놈이. 예, 그래서 해독제가 한 종류고 근데 나는 가지. 성 선생님 뱀도 무서워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살모사 약이 응급실에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안티베놈 살무사 그 오도도 살무사 있으면 나옵니다. 내가 보기엔 수술밖에 모르는 바보. 야, 근데 과마다 금기 사항이 있어요? 네, 응급의학과에서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친구는 환자 타는 친구야 이런 말이 있어요. 환자 탄다. 탄다가 뭐죠? 뭘? 이 친구가 근무를 하면은 유독 환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환자 많이 오면 환자 몰린다. 타는 친구네. 그럼 안 좋은 예전에 거네. 수덕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환자를 안 마셔요. 그 왜? 환자 타니까. 네, 환자 타니까. 농담. 진짜로. 이게 뭐야? 절대 제가 근데 13년 미린다 동안 맞겠지 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색깔이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급대원분들 옷 색깔이에요.
아니 진짜 야 기가 막히게 갖다 끼워 맞췄다. 다들. 그런 거 이걸 믿는다고요? 드시면은 네 이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짬이 높으니까 저는 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갓 들어온 친구들은 환자 먹으면 안 되는 절대 안 거라고 돼요. 그러네요. 예, 절대 안 돼요. 제 잡아 빨리 들어와. 야, 쟤못 먹게. 무슨 짓이야? 예, 이런 거. 환자 타. 그리고 저도 그 퇴근할 때 마실 수 있어요. 퇴근할 때 이렇게 다 뛰어와서 선생님 고생 왜 그러세요, 선생님? 퇴근한다고. 그러면 흉부외과는 어떤 게 있어요? 뭐 금기시하는 거랄지. 저희도 비슷한데요. 주말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없는 주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토요일, 일요일인데 어떻게 환자 계속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 팀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이제 전체 카톡에다가 왜 이렇게 환자가 없을까? 벌써 예상이었다. 안될것 그러는 같아. 순간 맞아. 쫙 들어오나요? 그런 시간 내로 이제 환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운전하다가도 야, 이 차 안 차 막히네. 막힌다. 그 얘기하면 바로 그럼 막히듯이. 막혀. 확 먹을 수 그게 있죠. 있네. 환자 저희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그래요? 아 이렇게 환자 좋아하세요, 선생님?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만약에 아파요 밤에 그 응급실 가야 돼. 그럼 본인 병원 있는 데로 진단하겠다. 가세요? 네, 저희는 편하니까. 근데 대충 알잖아요. 잠깐만 내 여기 아프니까 아, 여기 그렇겠네. 여기서. 자가진단, 네, 자가진단. 거의 알죠. 예, 이게 이거다라고 객관화가 딱 돼요. 저희가 병원이 어쨌든 직장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치료를 다 해요. 특히 응급실 직장이다 보니까. 저 선생님 뭐 치통 있는데요? 그럼 어디 보자. 이렇게. 그리고 간단하게. 눈이 갑자기 아픈데요? 그럼 눈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병원 간다고 빠질 수가 없어요. 병가가 병가 없는 직장이야. 깨병을 못 풀어. 병가를 내고 직장으로 가야 되네. 배가 아파? 이러면은 여기 누워.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하고 너는 2시간 동안 수액 맞고 다시 와서 복귀. 야. 근데 오늘은 진짜 저는 이제 문제는 뭐 쉽게 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구급차와 소방차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실 것 같은데? 응급.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합정에서 상암까지 5분 걸렸으면 이제 3분 되고 막 이렇게. 그치, 50%를 단축했다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줄여졌다는 근데 게. 차가 아니 길을 막고 근데 이게 있으면 소방차면 이해는 가요. 소방차는 이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이제 쳐도 돼. 쳐도 되고 뭐 그런 게 맞아, 있는 거를 맞아. 들었는데 구급차는 구급차도 쳐도 되나 보다. 환자가 타 있잖아. 아니 환자 같은 아니, 건데 환자가 다 있잖아. 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아니야? 우리 운전하고 있을 때 주행 중에 이제 사이렌을 듣고 요새 다 잘 피하잖아. 근데 몰라서 그렇지 그걸 설정을 해놓으면 뒤에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미리 알려주는 거야. 오, 내비에. 괜찮다. 괜찮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놀란 게 일단 이게 울리면은 전부 다 옆으로 되더라고. 우리 차들은. 일단 세워 멈춰. 옆으로 세우는 게 그게 걔네들의 법이야. 그러면 법으로 이게 옆으로 피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도입된 거 아닌가? 그거 아니야? 신호 체계? 신호? 신호. 그냥 바로 파란불로. 두 분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이게 아직 도입이 100% 된 게 아니어서 아시네. 아마 저는 신호체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급차가 가면은 예. 신호를 그 초록불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빨리. 바꿔요, 그걸?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GPS로 알아서. 따가지고. 예. 대박. 그래서 너무 좋다. 구급차가 가면은 빨간불이 아니라 초록불만 와서 응급실 앞에 제 앞에 올 수 있게. 어. 야, 그거 그거는- 너무 좋다.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얘기만 있었고. 두 분 처음 만나신 오늘 네. 많이 불신하시네요. 처음 때부터. 저도 이게 100% 도입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얘기만 들었고. 근데 이걸 말하는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구급차를 녹색불로 올 때 바꿔주는 시스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런 게 있어? 그거네. 야. 구급차와 소방차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신호등 수신기가 인식하고 근처로 다가가면 신호등 색깔이 전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우와, 이 시스템으로 긴급 차량들은 20분 거리를 단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선 신호 서비스를 요청하자 스마트폰이 도시안전통합센터에 GPS 신호를 보냅니다. 구급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신호는 이미 녹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단 한 번도 교차로 신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다. 진짜 구급차다. 저건 진짜 있어야 되는데. 예, 맞아요. 8분인 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앞에 차들이 비켜준다 하더라도 그 빨간불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게 많거든요, 원래. 옛날에 저 전공의 때는 이식 수술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심장 이식하고 이제 폐 이식을 하는데 네네. 심장을 이제 띄워가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네.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안 비켜주면 뭐 속이 막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빨리 도착을 해야지 이게 시간 타임이 그렇죠. 골든 타임이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가 쫙 막혀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속이 막 타는데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이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거죠. 분 단위고 차이가 나요. 생존율이 분 단위로. 그러네요. 예, 정말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치료를 하느냐, 혹은 이 막 출혈이 시작된 때에서 치료를 하느냐가 생존 여부랑 그다음에 장애가 얼마나 남느냐도 결정을 해요. 그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정말 막 가슴이 타들어가죠. 저희도 이게 이게 좀만이라도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것들에서 이 골든 타임 정말 중요합니다. 쌤도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환자가 아직 안 들어온 경우. 우리가 이제 이미 연락받고 수술실 모든 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외과 의사, 뭐 마취과, 스크럽 간호사, 심폐기사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대동맥 전원 받는 환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10분 정도는 환자가 오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는 도착하셨는데 와서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맥박도 없고 심정지 상태로 오신 분들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서 왔으면은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그렇죠. 그래서 그 참담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대요라고 이렇게 딱 오면은 이런 의료진들이 이제 집에 가면 그렇죠. 되는데 그치. 네, 그 허탈한 분위기가. 그렇겠네, 그럴 것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장부터 병원까지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도와야 되는 게 우리 시민 의식인 거고 다. 그렇죠. 응급 상황 대비해서 스마트폰 지문 인식을 10손가락을 다 해낸다고요? 이게 저희가 워낙 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뭐 저희 환자 중에 5% 정도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쓰러져서 왔으면은 기본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기본 정보를 알아야 되고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가 홍채 이 정도면 풀고 네. 지문이 이렇게 인식을 해놓으면 푸는데 네. 이 손가락이 네. 어떻게 뭉개서 없어지거나 이런 아예 잡힌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열 손가락을 다 네, 했는 반대쪽 손가락까지만 해놔도 두 손가락이 다 날아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괜찮은데 저희 응급실 의료진은 그래서 열 손가락 다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빨리 이거 풀어달라고. 네. 그거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어떨 땐 약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술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술 많이 먹는 외과 의사들 꽤 많거든요. 근데 술안 드시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세대가 변하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저는 항상 그 주변만 병원 주변만 계시잖아요. 저는 제 와이프가 저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줍니다. 제 와이프가 저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줍니다. 나는 여기 나와서 와이프 좋은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정쌌어 야, 이거 오다야, 오다. 방송 잘 본다고 아까 했잖아. 아, 그렇게 힘든데요. 그 힘든 걸. 그 똘똘이 스머프하고 어떤 스머프가 사귀지? 그러면은 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네. 그런 게. 저는 아까 제가 같이.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는데 저녁을 좀 풍부하게 먹습니다. 일일 시간. 저녁 한 3-4시간 먹고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신 분이다. 네, 스트레스 있는 거 다 그러네요. 얘기하면서 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내분도 일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 일하고 그- 있고 옛날에 저 와이프는 그냥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같은 데 근무하셨네요. 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그러면 있었고. 업무적인 얘기를 잘 이해하시겠다. 네, 지금 뭐 100% 이해를 하고요. 제가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알고 아니까. 있으니까 아시겠다. 뭐 거기. 제가 그거를 얘기할 상대는 이제 와이프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풀고 있어요. 오늘
왜냐면 와이프랑 얘기하는 남편은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희가 대화가 잘 되시니까 아주 좋아 보이네요. 사이좋은 팀 처음 봐. 난 어제 안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병원을 제가 갔거든요. 오, 무슨 일 나눴나요? 아니 내가 이쪽이 이쪽이 약간 아픈 거야. 어디가요? 병원에 족꼭지가요? 꼭지가 있는데 아픈 거야. 아. 내가 그런 건 처음인데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여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성형 여성 유방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나는 나쁜데 집사람 있다가 이게 웃겼나 봐. 근데 옆에서 계속 피식피식거리더라고. 나는 심각한데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옆에서 집에 가서 속옷 하나 줄게 그러더라고. 속옷 하나 줄게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심각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흉부에 관한 부부의 얘기여가지고. 같은 대화인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흥분해. 뭐형 뭐, 본연에게 커밍아웃 하셨네요. 그래. 아니 뭐 약 먹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 살쪄서 그렇대요 좀. 그러니까 살 빼면 된대. 살 빼면 되지. 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푸세요? 그래요. 저는 달리기 하고요. 조깅을 운동으로. 전 또 글쓰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글을 써서 뭔가 자기 마음을 풀어놓고 나면은 좀 나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두 분 다 진짜 건전하시다. 그러니까. 책을 그동안 몇 권 내셨어요? 저는 한 5권. 너무 많이 내셨대. 네. 바쁜 와중에. 근데 이렇게 자꾸 만약에 뭐 조깅하고 뭐 달리기 하고 책 쓰고 주위에서 너무 그렇게 바르게 보고 이러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방송이고 KBS니까 네, 공영방송이니까 그런데 공개 맞게 이미지를 갖고 네, 오신 맞게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살짝은 한두 개씩은 던져놔줘야. 네, 저희가 그 아침에 저희는 퇴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술을 아침에 마셔요. 그 맛있지. 네, 아침 술이 근데 또 자주 가는 데가 있어서 다 이렇게 소주 이렇게 다 맥주 갖다 주세요. 알아서 세팅을 필로 알아서. 맞게. 그럼 정말 거기서 이제 술 마시면은 좀 의학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환자 어제 그렇게 해서 살았을까요? 또 환자 얘기를 하는구나. 네. 네가 어떻게 했어도 그거는 못 살려.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아, 드라마 대사처럼. 정말 드라마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드라마 같아요. 아이고 약간 이거 네. 냄새 나는데. 메시지. 진짜 아침에 술 먹으면서 할 얘기가 어제 당직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좀 술 좀 많이 마시면. 메시지 나 진짜인데. 치시네.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러시아 한 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모든 인원이 병원 밖을 빠져나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흉부외과 의료진들만은 내부에 남아 환자를 지켰다고 합니다. 불길 속에서 흉부외과 팀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거는 이거는 맞춤형 문제가 또 환자 지키려고 했겠죠, 네. 아무튼. 러시아 병원에서 수술 중 아니었을까요? 수술 중? 어? 수술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치, 그거. 수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못 빠져나오면 그분들도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화재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만약에 진짜 수술을 이제 마무리를 막 하려고 하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못 나가죠. 못 못 나갑니까? 나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면 네. 돌아가시는 거니까. 환자분 돌아가시는 거니까 당연히 못 나가죠. 그러면 진짜 이건 수술 그거 나빠지. 같다. 이건가 봐. 수술 중. 어. 그러니까 이게 못 빠져나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다른 거야. 안 나가시는 거지. 안 나간 거지. 안 나가는 거. 수술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물론 다른 외과 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마 흉부외과 의사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환자를 중이었다면. 두고는. 예. 수술. 못 나갔을 그러면 것 같아요. 수술 그럼 한번 중으로 해볼까요, 한번 수술 좀? 네. 흉부외과 의사들이 심장 수술 중이었다. 환자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을 거다. 정답입니다. 와 소름. 대형 화재인데 대형 화재면 지금 엄청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미 환자의 심장을 열고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연기 봐. 뭐 저렇게까지 우와. 수술이 시작된 직후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번져가기 시작했는데요. 소방관들이 고가 사다리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는 순간에도 8명의 흉부외과 의료진은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수술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은 마무리되었고 현재 환자는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무섭겠죠. 이후 집도인은 한 인터뷰에서 심장 수술의 중요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그 환자를 구해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담담히 전했다고 합니다. 울컥한다, 이거는. 우와. 야.
저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흉배과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환자를 한 명 살리고자 해서 내가 죽으면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또 못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은 다 못 할 것 같고요. 그 순간에 나가면은 네. 나는 흉배과 의사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흉배과 의사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흉배과 의사는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앞으로 올 환자들을 살리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아니 송 선생님은 이제 뭐 죽었던 환자를 다시 살리신 적이 있어요? 아 저거 위급한 환자는 있는데 죽었던 환자를? 어떤 경우였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예. 서울 내에서 발생한 환자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두 시간 사이에 병원을 4군데를 돌아다니셨어요. 너무 오래 다녔다. 우리 병원이 마지막 전원 병원이었는데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앰뷸런스에서 심정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제 심폐소생술 하면서 카트처럼 막 이렇게 그쵸, 그쵸. 수술실로 위에 다 올라타서 하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있거든요. 아 실제로 해요? 네. 그래서 카트체에서 수술대로 옮긴 다음에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배를 열고 터진 데 위에를 잡아야 되거든요. 위에를 일단 잡으면 아 계속 나오지 흐르지 않게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이 환자가 살 가능성. 그래서 수술을 어찌저찌 했는데 환자가 어렵게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셨어요. 입원 기간이 한 3개월? 지금 외래 잘 다니고 계시거든요. 하지도 다 살아나는. 네. 다 걸어서 다니시는 거. 걸어 다니시고.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그러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도 살아날 가능성을 이제 확신을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선은 해보자. 그냥 달려드신 거군요. 그냥. 그래서 저희 응급실에서도 늘 의료계에서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냐? 사람은 의사가 포기할 때 죽는 거다. 바로 포기한 순간이 이 사람의 사망 시각이다. 이런 얘기. 어우 전율이 흐르네 그 말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 저거다. 허구야. 현실은 없어 있는데 여기 계시네요. 다 있네요. 다 있네요. 오, 드라마 진짜로. 상황이 다 있네요. 그건 좀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첫 수술방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요? 아, 제가 4학년 때 여름방학을 포기하고 흉배과 실습을 돌았었어요. 네. 아침에 7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수술방에 딱 들어갔는데 수술실 자체가 완전히 피바닥이에요, 피바닥. 와. 그 환자가 급성 대동맥 박리증 환자였는데 밤새 12시간, 17시간, 18시간 수술하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수술실에서. 아,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게 왜 대동맥 수술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을까. 그래서 대동맥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도전의식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와, 그걸 보고 났으면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손톱 빠지는 거 보고 피부과를 포기하신 건데. 티가 남자 진짜 그 대수술을 경험하시고 오히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때 정말 의사도 기피하는 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지원을 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이 없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던데. 흉배과 전공의 지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 데이터로는 1년에 한 흉배과 전공의 20명? 우리나라에서. 전체예요? 예, 그 정도 그 정원도 지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 정원은 못 채운 지 꽤 오래됐고요. 대박 너무 없다. 저희가 전공의들한테 엄청 잘 해주려고 노력해도 네. 정가를 없네. 없습니다. 왜 들어온 힘들다는 게 후배들이 없네. 너무 소문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응급 환자, 중환자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또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커요. 맞아요.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생사를 진짜 바로 몸이 코앞에서. 힘든 것도 있고 머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관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응급의학과도 그렇지 않아요? 응급학과는 그래도 한 해 150명쯤 이제는 나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한 굉장히 해. 작은 숫자인가요? 네, 저희도
전국의 전문의가 약 2,000명 조금 넘고요. 네. 그 비인기과였던 적이 상당히 많았다가 요새는 그래도 좀 퇴근하면 누가 안 찾는 약간 삶의 그 질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응급 현장에서 이런 감정의 그런 상처들을 좀 감내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네, 지원자들이 많아서 저희는 제법 제법 좀 그래도 많아졌고. 그래서 네. 드라마 보니까 이 2월 달, 3월 달에 네. 새로 후배들 받기 위해서 그 전공의별로 이렇게 좀 약간 로비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죠. 야 우리 거로 와 우리 잘해줄게 뭐 이런 거 대학교 많이 한다 같다. 그래요. 예.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특히 흉부외과 같은 과는 한 명만 정해서 걔한테만 계속 술을 사줘요.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네, 되니까. 한 명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되니까. 미안하게 만들어. 그 정도 귀하다는 게 참 이게 현실이. 그러네. 아, 실제로 그래요? 선생님, 진짜 한 명한테만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명을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계속 저녁을 잘해주는구나. 먹고 칭찬해주고 너 진짜 손이 최고다 이렇게 너 손 최고다. 너 손이 최고다. 한 3개월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너 뭐 할 거니? 저는 정형외과요. 왜 보통 정형외과라고 해요. 정형외과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다음 타겟을 노리죠. 이제. 그래 알았어. 자 야 다른 애 엄청난 스카우트 전쟁이구나. 다음 문제입니다. 의학 드라마 수술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장면이 있는데요.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수술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때 의사가 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실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사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디야, 진짜 어렵다. 저는 이게 원래 계획했던 바랑 잘 안 되면 엄청 짜증을 내거든요. 엄청 짜증을 예를 들면 나는데 어떻게 짜증내세요? 짜증을 그냥 발로 네. 땅바닥 한번 탁 쳐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딱 집중을.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쪽인 것 같다니까. 발을 땅바닥에 한번 팍 친다. 노래 튼다. 네? 술방 노래 안 들으세요? 보통 노래를 저희가 들으면서 진짜요? 예,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냥 노래를 우리 일터고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것도 교수님 취향마다 노래를 틀어요. 오히려 긴장감 좀 해소시키고. 그리고 그게 분위기 더 때문에. 집중이 잘 된다는 그럴 수도 팀들이 있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음악을 튼다. 아니구나. 그 현실에서도 그거 해요? 뭐 이렇게 뭐 메스 하면 메스 갖다 주고 장갑 하면 장갑 하죠. 주고. 그건 합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잘 맞춰야 되죠. 그거는 그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죠. 게 보통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다음 단계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네, 간호사 네. 선생님이 그냥 기구를 그냥 알아서 주거든요. 순서에 맞게. 네. 근데 그럼 메스 갑자기 이런 메스 이럴 얘기 때는 순서가 아니고 다른 거를 찾는 거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맞네. 그렇잖아.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살짝 하는 놔주는데 좋아. 그거 드라마에서는 맨날 메스. 그렇지. 뭐. 메스. 메스. 수술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네. 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메스, 도구를 찾는다. 메센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순조로우면 말할 일이 없구나. 말을 원래 안 하는구나. 네. 나 매번 하는 건줄 매번 알았어. 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게 기본인 줄 알았어. 기본인 줄 진짜. 알았어. 메스. 진짜 정해진 정규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을 뻗으면은 그 기구가 와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아예 그냥 집어줘요. 진짜. 그 정도로 빨리 이렇게. 근데 지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면일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같이 보고 해야 돼요.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크럽 간호사라고 그래서 외과 의사 바로 오른쪽에 네. 이제 수술 필드를 정확히 보고 그 다음 기구가 뭐가 필요한지를 바로. 얘기를 보통은 안 해요. 그게 이제 순서대로? 숙련도에 따라서 다른데 숙련이 잘 된 팀은 예. 그런 착착 알아서.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조용하구나 그냥. 그렇죠. 근데 합이 안 맞는 팀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레벨이 서로 안 맞으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동맥 수술도 결국은 이 팀들이 잘 숙련된 팀에서 결국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 신기하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수술하시는 팀은 같이 호흡을 몇 년 맞추신 거예요? 지금 벌써 13년 됐죠.
말을 저희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드라마에 나오는 팀들은 거의 다 잘 안 맞는 팀들이에요. 아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모인 팀이니까 좀안 저 팀 맞죠. 매번 안 맞네. 그렇지? 매번 새로운 팀인 거지. 지금 그 제작진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결혼하신 아내분이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안 싸운 간호사분이셨다고. 안 싸운 게 너무. 그러니까 다 싸웠다. 다른 분들하고는 다 싸웠다는 야, 이거 얘기예요? 봐라. 자, 그, 아니 그 중환자실 간호사가 한 60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59명 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그때는 젊었잖아요. 지금보다 20년이 젊었으니까 까칠하셨어요. 좀. 엄청 지금도 까칠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얘가 엔티소셜인 그 반사회적인 사람처럼 병원을 이렇게 막 그러고 다녔나 봐요, 제가. 그런 사람 그래서 많아요. 많죠. 많아요 그런 사람.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오로지 이제 환자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겠나 보다. 제가 쭉 명단을 보면서 정말 안 싸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싸운 사람 다 제거하고 정말 나머지 한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아, 연락을 먼저 하셨어요? 네. 오. 전화했어요, 전화.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한번 만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대단하시는 게 왜냐면 사모님은 다들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주위에서들 엄청날 거 아니야. 소문을 엄청 들었을 텐데. 수기가 내가 선생님을 알고 있어. 되게 날카로우신 분. 예민하고. 싸웠어. 언니랑 싸웠어. 나랑 싸웠지. 당연히. 난 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근데 네가 아니 그 쌤이 밥 먹재. 미쳤어? 왜 이상해? 너 선생님 소문 못 들었니? 근데 못 정신 안 차리네 진짜? 아 상태 안 좋아? 독살해, 독살. 독살해. 아 됐어 문자 남길게.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치? 진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위 동료가 물어보면 송? 톤이 있구나, 톤. 설마 송? 송이 만나지? 이런 송 만날 거라고? 이게 되네. 다 말렸 분위기다. 근데 왜 그 아내분은 안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강하게 연애를 하고 몇 개월 하셨어요? 6개월 딱 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으시고 그러시네. 그러네. 보니까 딱 스타일이. 아이고, 우리 남궁 선생님은 주위에 프로포즈가 되게 많이 들어올 너무 거든요. 느슨하신 거 아니에요? 선 이런 것도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네, 그래서 썸 타거나 이래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럼 좀 관심 가져. 남부? 송 선생님부터 그거 배우셔야겠다. 싸웠네. 여기 다 싸웠네. 남궁? 여기는 한 명이 안 싸운 사람이 여기 오히려 이게 낫네. 남궁 이거 듣는 게 나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도 안 싸워요. 진짜 좀 가장 유한 타입이어가지고. 다음 문제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오랜 수술 경험 때문에 생긴 직업병에 대해 밝혔는데요. 그는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할 때 메스를 쥐듯이 날을 세워 음식을 썰며 미용실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해 주의를 당황시킨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튀어나온 그의 직업병은 무엇일까요? 미용실은 뭐가 있을까? 외과 의사의 직업병?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가위가 가까이 오면 손을 잡는 거 아니야? 가위 줘봐 이거 머리 자르. 죄송합니다. 직업병이 누가 옆에서 주면 계속 받아야 아까 돼. 그 옆에서 주듯이. 아니, 이거 좋은데? 그거부터 해봐봐. 이거 저 가위 오면 손으로 잡는다. 해봐. 이제 이렇게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려고 가위를 들이미는데 잡는다. 나도 모르게 뺏는다. 직업병 아닌가? 뺏는다. 아니야. 네, 실제로 신경외과 같은 과에서는 진짜로 1년 차는 특히 1년에 머리를 한 1000개를 깎아요. 실제로 그 머리 수술하기 전에 산발에 그렇겠다. 맞아. 모발이 없어야 되니까. 진짜 바쁜 1년 차는 1000개를 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미용사라고요. 이발사라고. 맞네. 머리를 하도 많이 깎아서. 그렇죠. 이게 왠지 그 끊임없이 뭔가 소독을 해야 돼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좀 그런 좀 강박이 있어요. 뭔가 피도 끊임없이 닦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머리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닦는다. 있다. 그럴 것 같아. 네, 실제로 닦아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떨어지는 걸 끊임없이 닦는다. 아니면 이거 어때? 가능성이 있었는데. 좋았는데? 염색할 때 기본적으로 장갑? 장갑을 끼워. 나도 낀다. 아니, 장갑 낄 때 이렇게 한다. 장갑을 그쳐서 이게. 잠깐만, 뭐해, 이렇게 왜 그러세요? 한다.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
이렇게 하잖아. 아니 그거 있지. 이거 형. 아 형이라는. 잘 봐봐. 아니 누나야 누나. 누나 얘기 듣고 생각나는데 미용실에서 잘 생각해봐요. 가운을 입혀줘. 근데 가운이 이렇게 입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매는 게 있단 말이야. 팔을 안 넣는 거. 아니야 그거지. 앞으로 넣는 거지. 여기 뒤로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멋있다. 맞아. 노사들이 팁쇼. 그걸로 가. 그런 걸로 가. 가운을 그런 걸로 가. 선생님 가운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미안해요. 이거 어때? 뭐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게다가 항상 누가 입혀줘요. 입혀주지. 예,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야 그래. 야 내가 볼때 여기 답 나왔다. 답 나왔어. 경훈아 이거 좋다. 그 가운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앞으로 입는 이렇게 거. 주면 앞으로 입는다. 정답입니다. 잡았어.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저 봐. 그치. 진짜 저 이렇게 입을만 하네요. 돈가스 자르는 거. 세워서 나를 세워서. 이렇게 입어야 돼. 예. 진짜 웃긴다. 재밌다. 그럼 직업병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 환자분들이 음독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 오시겠네. 맞죠. 그래서 음독을 하시면은 그분들이 드신 것들을 현장에 들고 와야 돼요. 뭔지 확인해. 뭔지 확인해야 돼요. 그 라벨에 그 거기에 어떤 따라서 성분명도 만든 써 있고 해독을 해야 되니까. 예,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딱 출근을 했는데 어디 뭐 엔진 오일 이런 게 있다 스테이션에 그러면은 제가 인계받을 환자 중에 엔진 오일 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 제초제, 농약 이런 거. 저는 그 스테이션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놀라죠. 아, 또 먹었네 이렇게. 야 그러면 이렇게 농기구 같은 데를 가게 지나갈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노루를. 맞아요. 하시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닷땡소에 가서 그 주방 코너에 가는데 우리 무섭구나. 환자분들이 다 드시는 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겠다 진짜. 이거 뭐야? 이렇게. 진짜 그럴 수 있지. 옆에 친구가 왜 놀라냐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드시는 것들이라 놀랐다고. 아니 주방 코너인데? 근데 너무 마음 그렇지. 저는 이제 대동맥 수술을 주로 하는데 나머지 혈관들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하지정맥류라고 아시죠? 네네네. 나 그 약 먹는데. 네. 약을 드시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근처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신호등 앞에 특히 여름에 반바지 입고 서 있는 네. 분들 보면 그 종아리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저분 혈관 올라오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쓱 볼 수, 그러니까 눈이 계속 글로 가요. 남들이 보면 이상해 보이겠다. 진짜 그럴 수 다리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좀 아니 치료 좀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치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름철에 좀 힘드신 거. 다음 문제입니다. 몸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대동맥류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미리 알아채기 어렵다고 합니다.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 돼서야 환자들은 배, 가슴, 등, 허리 부위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고 신경이 압박되면서 이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어떤 증상일까요? 야 이거 뭐 전문님 너무 맞춤형이네. 박사님이 여기 계신데 저는 알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의외 부위가 아픈 거죠. 네 맞아요. 의외의 이런 증상 때문에 흉부외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 방광이다. 안과. 난 안과. 안과. 왜냐면 눈이 뻑해지는 지금 거야. 약간 힌트가 눈 쪽을 봤어. 야, 눈은 사람 눈 보고 얘기하지 나. 아니 눈 쪽이야. 나는 배가 아까 쌤이 이렇게 차오른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방광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비뇨기과를 가는 거야. 오줌이 잘 안 나온다든지. 나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그래가지고, 내려가요? 디스크 이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리가 같은 부위니까. 디스크. 이제 다리가 땡기거나 뭐 이렇게 해봐, 되니까. 디스크 증상을 의심한다. 아니네, 이거. 침침해진다. 저는 몸이 안 좋으면 음. 외부로 표출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든지 피부과로 뭐 간다. 피부과나 그런 데로 좀 오히려 피부과. 피부과요. 설마 여기서 지금
송 선생님이 아는 정답이 나왔는데 아니 이 증상 나온 거 말고 아니에요? 그러면 착잡하실 아니, 텐데. 정답은 있었는데 이봐. 아니 김용만 씨가 얘기한 그 허리 네. 디스크? 뻗친 디스크 증상은 이제 복부대동맥류가 이렇게 커지면 디스크가. 디스크 증상이 있거든요. 복부대동맥이 아니라 네. 심장 쪽. 흉부 이쪽에 무슨 신경 압박 증상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동맥류 중에서 대동맥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대동맥궁에서 하얀 대동맥 넘어가는 거기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그 성대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성대요? 성대신경이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다. 목이 쉰다. 목이 쉰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목이 쉬는 증상으로 아까 이비인후과 가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우리 생각 못했는데? 일반이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목이 쉰다.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거 해봐.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목이 쉬어서 이비인후과를 가신다. 정답입니다. 목이 이거 우리는 생각을 저게 못했다, 진짜. 성대신경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면 불어나면 신경 누르니까. 신경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아. 당겨지면은 그 신경이 손상이 오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오른쪽만 가운데로 오면 이 사이로 이제 그렇지, 바람이 새니까. 바람이 새니까 쉬고. 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그래도 이렇게 신 목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쉰 목소리가 감긴 줄 알았는데 한 달간 이비인후과를 다녔는데 뭐 잘 안 난다. 어. 그리고 내시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왼쪽 신경이 네. 성대가 안 움직인다. 네. 그러면 이거는 대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심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을 하다가 심목소리가 나는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말을 하다가 오후쯤 되면 이제 막 가라앉는 목소리가 나와. 그리고 보통 어떻게 오시냐면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네. 목소리가 약간 내가 평소에 듣던 목소리랑은 좀 달라. 좀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하다가 그러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 그럼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시고 내시경을 한번 보고 어. 성대 신경이 괜찮은지 네. 좀 봐야 돼요. 어. 근데 이게 양쪽이 다 또 움직이는지. 네, 이게 시간이 근데 또 한 6개월 지나면 오른쪽 성대신경이 가운데 이상으로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 목소리가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인체의 대동맥이 시기다. 한참 늘어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 어. 선생님, 그 수술 환자분들한테 개인 번호를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요즘에도 가끔 드리고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많이 드렸어요. 왜? 워낙 위험하니까. 아, 갑자기 불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그런 거예요? 보통 저희 대동맥 환자들이 응급실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예. 응급실로 오신다는 거는 뭐냐면 평소에 이게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파열이 됐거나 박리가 됐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고령이신데 혼자 사신 독거노인들 또는 너무 젊은데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직접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연락하셔라. 그러니까 퇴원하시고 대단하시다. 당신이 대동맥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제가 다 어레인지 해드리겠다. 그런 어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들처럼. 얼마 든든하겠어. 그냥 내 하나 백 있는 의사 백 있어 어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아니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수술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선생님이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결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저희는 응급수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질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무조건 일단 수술을 수술하고. 하고 그다음에 병원비는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재단이라든지 또 병원 내는 사회복지팀, 사회사업팀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손해를 봐요, 그냥. 병원 네. 측에서. 이것저것도 안 나오면 그냥 손해를 네. 봐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뭐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비용 때문에 못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각서도 쓰고 네. 몇 명 이상 각서 쓰면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도 그냥 하라고 해요. 어떤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그냥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네, 책임진다. 이거 필요하다. 그 의사 아니면 월급에서 주는 깎이는 거 아니에요? 전 깎아도 되는데 안 깎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인도적인 체계가 좀 있어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정말 의사가 환자를 안 봐준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수술비 때문에 못 한다든지 혹은 파산한다든지인데 사실 그런 경우 우리나라 많이 없고 저같이 뭐 권역응급의료센터 있는 사람도 아무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오면 일단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요. 아, 진짜 잘 돼 있다. 인도적인 체계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돼 있구나. 다행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한 청년이 환경미화원 아버지의 근무 환경에 대해 쓴 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청년의 아버지는 어두운 새벽에 작업하다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거나 쓰레기를 치우다 부상을 입는 등 응급실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은 작업 중 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저 워낙 많이 보는 거니까. 많이 오세요? 워낙 당연히 많이 보는 거니까 예. 가장 흔한 거는 그냥 교통사고거든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새벽에. 특히 새벽에 보이지도 그쵸. 않고. 네. 잘 안 보이니까. 그 차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게다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막 이동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뭔데? 저는 질식 생각했거든요. 음식 쓰레기 가스 가스들이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가스에 중독되면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되니까. 그래서 좀 사고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질식 사고. 질식은 실제로 그 야외 공간에서 보통 치우셔서 질식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많지는 않는데. 아,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야. 후련합니다. 예, 그런 게. 오늘 형동이 솔직히 길을 못 피네. 아, 형동이 요즘 제일 아는 척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왜 제 의견 냈을 때는 지금 하고 싶었어요. 땡 하고 나서. 네, 땡 하고 나서. 요 타이밍은 딱 좋았어요. 예. 만약에 땡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 한번 잘해보세요. 네. 교통사고. 아니면 쓰레기 내용물 중에 어떻게 회가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가스폭발 같은 거? 부탄가스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압축할 때 거기서 뭐 터진다든지. 예. 뭐 이런 거요? 비슷하다. 저기 늦었지. 비슷하다는 거. 쓰레기 안에 있는 거야. 아니 뭔가 뾰족한 거에 상처 많이 입어서 오시거든요. 다쳐서 이게 덧나서 돌아가실 수도 파상풍. 있어요. 그러니까 화상품. 파상풍. 폐혈증, 파상풍. 파상풍이 진짜 위험하긴 한데. 네. 근데 파상풍 되게 금방 주수시네요. 아니, 저는 그냥 얘기하시다가. 사실 파상풍 걸리기가 그리 쉽진 않은 거라서. 그래 쉽지 않아. 네. 화장품을 쭉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폐혈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폐혈증으로 일반적으로 상처가 덧나는 거는 폐혈증이라고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연조직 그렇지.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훨씬 더 흔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연조직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왠지 아닐 것 같아요. 말해보고 나니까. 파상풍인가 보다. 그럼 늦게 쳤을 텐데. 파상풍이네. 저번에 파상풍 해봐. 아까 파상. 그 파상풍? 정답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파상풍 같다고 왜? 파상풍이 1년에 약간 당황하시네요. 수가 많지는 않아서.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위험해요, 파상풍이. 걸리면은 사망률이 50% 이상. 그렇게 높아요? 이거든요. 예, 걸리면 50%가 돌아가시고 엄청 괴롭게 돌아가세요. 그 주소 안 맞았는데? 쓰레기를 치우다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에 걸리는 것 정답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미화원들이 후진하는 쓰레기차에 치이거나 적재함 덮개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유리 조각에 무릎과 손바닥에 베이고 플라스틱 파편이 눈에 튀거나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다가 골절상을 입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쇠에서 나온 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네, 녹에 그 균이 들어가서 그 살인의 추억 그거 보면은 그 의사가 여기 녹슨 못에 딱 찔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고 막. 그거는 연조직 감염이죠. 아, 그럼 파상풍 아니에요? 파상풍은 전신 감염이에요. 가만 있어 좀. 녹슨 쏘면 그거. 그래서 파상풍이 전신의 근육이 경직돼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위험하고 또 게다가 위험하구나. 저희가 어쨌든 제가 본 그 환경미화원 분들 돌아가신 거는 이 낙상 환자분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넘어진 거죠. 미끄러워서. 쓰레기를 네. 계속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쓰레기차가 후진을 했구나. 깔고 넘어가는 거죠. 환자분 몸을. 그래서 마이. 오셨는데 이게 더 지독한 거는 어쨌든 같이 동료였단 말이에요. 예. 이 깔아 근데 넘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구나. 네, 피해자가 가해자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죽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의식이 있으셨는데 그 위원분이 마지막에 말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고 딱 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딱 돌아가셨어요. 아우, 슬프네 너무. 네, 동료잖아. 동료니까. 새벽같이 계속 일을 같이 일했던 하셨는데. 동료잖아. 이게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근데 나 선생님 그거 인터뷰 그때 봤었는데 정인이 그렇죠. 할 때 인터뷰 하신 거 봤는데. 아, 네. 네. 응급실로 왔었잖아요.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입양된 후 표정부터 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숨졌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넘어갔었죠. 담당을 했었고요. 그게 그쵸. 정말 의사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요.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맞았는지가 엑스레이랑 이 CT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뼈가 부서진 데가 시기별로 다르고 게다가 팔도 하나 뽑혀 있고 엄마.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없는 데다가 CT에 이게 배가 다 차 있는데 다 학대를 당하다가 맞아서 딱 죽었구나. 이런 게 딱 보여요, 보자마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아이를 학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게다가 이 아동학대는 내가 이 아이를 때렸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애가 걱정돼요. 뭐 가르치려고 했어요. 네, 바르게. 네, 내가 때렸다는 아무도 안 해요. 훈육이다. 네, 훈육이다.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런 걸 해요. 근데 저희는 이 과정을 다 보는데 이것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야, 인간이 무엇인가? 너무나 무서운 양면성을 다 악마가 있나? 보내. 진짜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동 학대 받아서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1년에 30명 이상이 맞아서 죽고요. 아동 학대 집계로. 와. 근데 이게 병원까지 못 오고 죽으니까 사실은 이게 한 100명쯤은 된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 애기들이 알아서 병원을 올 수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냥 그렇지. 그 모르는 미상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진짜 잘하네. 사람이 싫겠다. 그때는 정말 좀 치료도 받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다 징그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깨끗이 씻고 인간들 사이에 나가서 뭔가 이게 어떤 행인가? 이 징그러운 인간 세상에서. 진짜 극한 직업이지. 그러네, 진짜 극한 직업이네. 진짜. 다음 문제입니다. 간 이식 분야의 세계적 명의 이승규 교수가 자신의 공부법을 밝혔는데요. 매일 밤 그는 이 방법으로 수술 리뷰를 꾸준히 해온 덕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부법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의대생들은 물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부법일까요? 우리가 또 이 어렵다. 공부법은 우리가 먼데 다. 진짜 공부법이 없지 우리는. 야, 오늘은 뭐 딱히 말할 게 없다, 별로. 우리가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이승규 교수님 아세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나라 간이식계 대가이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두 분은? 왜냐면 우리는 없거든요. 보통 의대생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단기 암기력이거든요. 단기한.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외워야 돼. 하고 뭐 잊어먹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번개라고 그러나?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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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벼락치기. 대동맥 말고는 잘 모르시는구나. 번개가 뭐야, 갑자기. 벼락이나 번개나는데 비슷한데 좀.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무슨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래야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외우려고. 그래서 이 정해진 거를 물리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거 외우다가 진짜 토하겠다. 너무 과식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고 토해야 빨리 그 참고 가서 그렇구나. 토하고 나오면은 다 까먹어. 그래서 공부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지? 이승규 선생님의 그런 거 공부법. 예전에 일반적인 거지만 오답노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야? 오답노트인가요? 제가 오답노트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고3 때 벼락치기 할 때 들은 내용이 전 그 국에 나와 있는 뭐 문제집을 모조리 다 푼 다음에 그걸 모조리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다음에 수능 전날 그 한 권만 보고 가라.
그러면 너는 모르는 것만 완벽히 복습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 그렇게 했어요. 오답 노트가 이만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 전날 이걸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답 노트. 이런 비슷한 거. 그럼 녹음을 하나? 틀린 거를? 틀리고 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 핸드폰 같은 거에 녹음을 그것만 녹음을 해놓는 거지. 그거 잘 때 끼고 틀린 잔다. 거를. 요거요. 녹음해둔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거고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거야. 예리하다. 예리했다. 응. 내가 어디서 들었어? 이런 얘기. 아니면은 그거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뭐 간의 뭐 색전술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색전술은 뭐냐면 내가 강연을 하면서 적는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해놓는 거지. 응. 그러면 내가 어디 색전술에 이거는 아는데 이거는 모르는 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 말하면서 적는다. 정답입니다. 백지 복습법 정답입니다. 백지 복습. 오늘 배운 내용을 백지에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법은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출력하는 과정으로 복습과 동시에 시험을 예습하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줄과 칸을 맞춰 예쁘게 쓰기보다는 낙서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승규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머릿속으로 그 수술을 한 번 더 집도하게 된다며 그것은 자신만의 교과서가 되어 다음 수술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의과대 시험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짧죠. 질문이 길어요. 질문 자체가 환자 케이스를 보여주고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제시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병의 치료법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는. 근데 와 어렵다. 송 선생님은 의대 수석 졸업. 우와 근데 송 선생님은 의대 수석 졸업. 진짜요? 우와 의대 수석은 아니고요. 저희가 6년 과정이 있는데 예과 2년, 그다음 본과 4년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과 2년 끝나고 본과로 올라갈 적에 이제 1등으로 졸업을 했죠. 이렇게 하고 1등 한 기분은 어때요? 1등은 기분이 어차피 어때요? 계속 1등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다 1등이었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저는 중학교 때는 저희 때는 아마 기억하실 때 좀 우열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열반이었어요. 중1 진짜요? 때까지 열반이. 그냥 5반이었는데. 본인이 공부 잘했지. 조금씩 잘하게 됐고요. 저는 의대 공부를 아까 남궁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머릿속에다가 천재들만 가는 거다는. 그 아이 천재네. 정말 놀라운 사진을 얘기다. 찍어가지고 외웠고 남들은 이제 이해를 좀 하려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쵸. 이해를 해야 이제 암기가 돼서 외워지는 스타일 있어요. 나. 내가 그래. 네. 나도 그래. 저는 그냥 외웠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은 딱 그 사진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있었어. 요게 답이야. 그래서 이제 끝내시는 거네. 캡처 기능이 있는 거야 여기?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거꾸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천재네. 1년 만에 의대 갔대요. 전 잘 못 외우는 스타일이라 1년 만에 저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내신. 1년 만에 의대를 어떻게 가요? 그리 좋지 선생님. 않았어요. 네, 그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가 진짜 좋지 않았는데 제가 고3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처음으로 멋있어 보였어요. 야, 저 친구 멋있다. 그래서 나도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컴퓨터도 한 번도 안 켜고 핸드폰 없애고 TV도 1초도 안 보고 그냥 진짜 공부만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걸 진짜 몰입을 제대로 했더니 갑자기 전국 몇백 등을 한 거예요. 수능을 봤더니. 네. 본인도 놀라셨겠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대 갈 생각이 저는 없었어요. 제가 사실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어머 그거 피보잖아 뭐 했고 저는 그냥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머 피부잖아. 근데 다들 피 그 무서워하셔. 성적표를 들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적표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나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의사가 될 자질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성적표를 보고. 엄마 욕심 나지. 잠깐만. 제 말은 안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결과 보더니 갑자기 아유. 그동안 한 번도 어떻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참았다. 참으셨다고요? 네, 참았는데 의대 나온 다음에 네가 토지를 쓰든 태백산맥을 쓰든 이 어미는 관여치 않겠다. 일단 의대에 가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넌 의대에 가면 미팅과 소개팅이 엄청나다. 맞아. 갑자기 예? 맞아. 그래요? 고3 1년 동안 공부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의대에 원서를 쓰고 바로 들어갔죠. 실제로 미팅하고 소개팅 많았어요? 그 02학번 제가 그때 월드컵 하던 때고 장난의 분위기여서 그럼 정말 최고였겠는데? 잠도 못 자고 미팅을 했죠. 저희 이제 잠을 줄여서 미팅을 했 가서 친구들 실제로 자요 막 미팅하다 네 며칠간 미팅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근데 의대 다니시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찌됐거나 공부한 내용이. 그러면 나 건강한가? 막 염려증 같은 거 생길 것 같은데 생기겠다, 어떠세요? 생기겠다. 강박증 이런 거 생기겠다. 실제로 두 분 다? 저는 이게 과목이 너무 많고 몸에 대한 질병을 공부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새로 배우면 어씨 이거 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을 배우면 증상. 변이 이제 얇아지고 뭐 색깔이 뭐죠? 좀 색깔도 이상하고 뭐 이런 오늘 갑자기 피가 좀 묻혔는데 난데? 지금 나 너무 젊은데? 공부하다 절망하고 갑자기 펜 놓고. 아, 이게 진짜? 블럭강이라고 네. 뭐 심장만 한 달 배워요. 네. 그러면 온갖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심장 질환을 다 공부하니까 다 이거 같아요, 자기. 그러다 또 이렇게 호흡기 가슴이 좀 넘어가고. 따끔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을 점검하게 되는 게 약간 의대생병 같은 거고요. 이대생병. 마지막 문제입니다. 병원의 임종방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머무는 곳인데요. 하얀 벽지에 일반 병실과 달리 따뜻한 색의 벽지를 바르고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하는 등 편안한 임종을 위한 공간이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종방에는 불필요한 연명 장치가 없는 대신 다른 병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병원마다 임종방이 있어요? 있어요. 대학병급 되면은 네. 제가 한번 그때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꽃하고 이렇게 미술품이 있더라고요. 그림? 그림? 예. 그림이요. 예. 저희 어머님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보면 거기에는 이런 저런 게 액자 이런 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치. 근데 그냥 원래 병실에는 그 액자가 병실에는 없지. 액자를 놔두면 안 되나요? 아니요, 놔둬도 되는데요. 꽃은요? 꽃은 근데 꽃은 금지하죠, 거기서. 꽃은 금지예요. 꽃은 생명체라서 감염 위험이 아, 있어서 감염 때문에? 네, 노약자분들한테는 꽃은 저희가 좀 꽃을 넣나 보다. 무슨 금지야? 꽃인가? 꽃만 일단 해봐. 뭐 해봐. 꽃. 나는 보통 저렇게 되면 이제 음악을 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근데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 청각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맞아요. 의식 없어도 이렇게 뭐 귓가에 뭐 들리면서 이렇게 깨고 이러잖아요. 자고 그쵸. 있다가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쪽일 것 같아요. 청각 쪽을 그렇죠. 자극해 주시는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그럴 음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혹시 뭐 청각 뭐가 스피커? 스피커. 지금 이렇게 음악 가져가신 또 아 제가 가져갔나요? 직업병이라 어쩔 수가 없어. 경리가 이렇게 보더라.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들어왔어. 듣고 있더라고 나도 듣고 있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우시네. 우리 남궁 쌤이 얘기한 줄 알았어. 아무래도 뭐 그렇지. 음악 좋네요. 네. 기빨개지셨어. 아주 그냥 스무스하시네요. 음악 한번 근데 해보세요. 음악 한번 가보죠. 음악. 아니 음악 듣는 장치. 정답입니다. 역시야 찜찜하죠. 찜찜하죠. 잘 빼왔다는데. 아니 어떻게 스피커 정답입니다. 딴 데는 없나 봐. 사람의 감각 중 가장 끝까지 남는 것이 청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야. 이에 의사들은 환자의 임종이 임박한 순간 들으실 수는 있으니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드리라는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한 환자가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평소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임종방에는 스피커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희한하게 이 생각을 왜 하냐면 나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은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싶다. 형 음악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가족들한테 이제 사망 선고 사실을 또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의사로서 가장 의사 초반에 힘든 게 나쁜 소식 전달하기.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경험 자체가 처음 해보면은 인간이 사실 하기 되게 어려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망 시각과 그분의 망자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순간 딱 사망 선언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 생전에 그분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은 모여서 저희가 어쨌든 의학적인 처치를 뭔가 하고 있으면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 살아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시각을 듣는 순간 끝이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동시에 다 우세요. 맞아요. 사망 이게 선고니까. 약간 드라마 같기도 하고 내 말에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우는데 나도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약간 울음을 참고 이렇게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도망갔다가 막 엉엉 울고 온다든지 이게 또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게 딱 끊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의사도 울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은 믿음이 안 가요. 직업으로서. 그래서 그거 익숙해지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처음에. 선생님은 또 뭐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대동맥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 선고할 때가 제일 힘들고 사망 선고 그 전 단계 정말 환자들이 안 좋아지시고 이럴 적에 결국은 환자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단계가 사실은 제일 힘들거든요. 가족들은 면회를 이제 마지막 면회를 이제 하게 이제 해드리는데 다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환자분이랑 하셔요. 만지면서 피부를 만지면서 내가 그 동안에 못 해드렸던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의사들도 옆에 있다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이 외과 의사들은 환자 몸에 칼을 댔잖아요. 그렇죠. 제가 열었잖아 환자를. 예. 그러니까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칼을 대지 않았으면 수술 전에는 그래도 걸어 다니셨는데 내가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이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고 힘드시겠다, 진짜. 네. 심적으로도. 죄책감이 엄청 들죠. 아, 왜 내가 최선을 환자를 수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한테 와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는데 뭐 남궁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보호자들이랑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와서 이제 혼자.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이제 곧 사망하실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귀국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원래 중환자실이 점심 저녁 이렇게 30분씩 면회가 좀 다르잖아요. 가족 면회가. 가족 면회가. 근데 그때는 바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가족들. 인종적인 네. 해드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하시니까 얘기하시라고 하고 이제 딱 나가시더라고요.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선생님들도 이걸 좀 그 자리에 있기 좀 힘드시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저 근데 그 마지막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 이게.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첫째고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꽤 됐죠. 뭐 한 15년 전.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는데 복장이 무너지는데 한마디씩 이제 하죠. 다 하는데 나는 내 얘기를 못했어, 나는. 그냥 아빠 걱정하지 마요. 엄마 책임질게. 그 말을 못했구나. 그리고 막내 내가 책임질게. 보고 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 아빠 알지가 아니라 다였어. 알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 현장을 계속 지키시니까. 근데 한번 인생에 있어서 그런 뜨거운 인종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만나고 만지고 볼 수 있을 때 그럼. 진짜 잘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두 분은 또 어떠한 특별한 사명으로 하시는 그렇지. 일이잖아요. 이제 생과사의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우리가 거니까. 재미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우리 묘비명에 뭐 쓸까? 그래. 뭐 어떻게 쓰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사실 뭐 거의 매일 죽는 사람을 봐서 저는 사실은 죽음이 진짜로 온다면은 묘비명엔 이렇게 써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드디어 나에게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계속 있고 제가 그걸 관리를 해왔는데 이 순서가 저한테 온 거죠 이제. 어떤 근데 거? 송쌤은 저는 그냥 흉부외과 의사로서 결국 저도 똑같이 죽는 날이 이제 올 건데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명의. 저 사람 정말 착한 의사. 저는 명의라기보다는 그냥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의사들의 정말 속 깊이는 진심이 있다는 거,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때문에 약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했다가. 그렇지. 울컥울컥했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두 분 덕분에 좀 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좀 깊어졌달까? 오늘 좀 맞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다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은 거지. 만나면 아픈 거야. 그럼. 이제는 만나면 아픈 거야. 근데 이 옥탑방 이렇게 오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가족 같아요, 그냥. 저 여기 처음 왔는데 그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어색하셨거든요. 연예인 5명이 계시네? 야, 내가 이 사람들도 만나네 그랬는데 시간이 한 3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냥 형, 동생 뭐 이런 느낌이 진짜 옥탑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네. 그 연예인 백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사백 있으니까 저희도 드릴게요. 우리도 자리 하나씩 빼드릴게요. 연락처 교환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고 듣던 대로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고 응급실에서 저 사실은 절 보면 안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저 그 응급실 지키고 있는. 근데 저보다 더 봐서는 안 될 분이에요. 맞아. 이분 수술대 위에 오르면은 정말 그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사석에서만 뵙고 타석에서 뵈니까 너무나도 유쾌하고 즐거운 분들이에요, 두 분이. 예. 두 분도 진짜 건강하세요. 정말로. 아프지 마시고요. 네. 두 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